오늘은 사물들을 가지고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책을 그리다 보면 스토리의 흐름상 꼭 넣어야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려야 할 그림은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들이 야외로 피크닉을 가서 음식들을 꺼내 먹고 휴식을 즐기는 장면에 필요한 그림입니다. 피크닉이라고 하면 을에 김밥들을 싸가지고 가죠. 그래서 저도 김밥, 유부초밥, 그리고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이런 것들로 화면을 구성해 보았어요. 미리 어느 정도 그렸고요. 김밥 같은 경우에는 속을 넣어야 돼서 속들을 그립니다. 밥알도 그려주고요. 저는 사실 사물 드로잉을 하는 걸 그다지 즐기는 편이 아니에요. 인물들을 그릴 때는 표정이나 감정들을 담기 쉬운데 사물들을 그릴 땐 좀 지루한 편이죠. 사물들을 사실적으로 그리거나 약간 변형해서 그리는 정도여서 그리면서 어떤 감정과 느낌 같은 것들은 크게 실리지 않는 편이죠. 그래서 단순하고 지루한 작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점들이 저를 조금 지루하게 하는데 저는 반복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을 조금 싫어하는 편이에요. 단순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들은 저를 굉장히 지루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림책에서 꼭 필요한 장면들은 어쩔 수 없이 넣어야 하죠. 최대한 조형적으로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일이 김밥 속에 소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풍 갔을 때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도시락이 생각나죠? 저도 엄마가 어릴 적에 김밥을 아주 잘 싸주셨어요. 그런 김밥을 지금은 어디서도 사 먹을 수 없죠.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그림을 잘 그리는 법, 드로잉을 잘하는 법, 또 인물을 그리는 법이나 사물을 드로잉을 잘하는 비법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의 채널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림이 어떻게 완성돼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니고 그림책 작가가 하나의 그림책을 완성해 가면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림 한 장을 그려나가고 또 그것들을 이어서 그림책을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책을 만들어 오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이런 동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이런 그림들을 중간중간 계속 체크해서 그림을 그려 나가다 보면 저도 조금 지루한 면들을 덜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기록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3단 찬합이라고 하는 것에 김밥들이 들어있죠. 예전에는 도시락을 찬합이라고 하는 곳에 쌌었어요. 요즘은 다른 대체품들이 많이 생겨서 도시락 통들이 많이 진화했죠. 저는 하지만 늘 소풍을 갈 땐 엄마가 3단 찬압에 음식들을 담아 오셨던 기억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잠시 쉬어가야겠습니다. 목과 눈과 허리가 조금 아프네요. 책상에서 하는 작업은 이렇게 가끔씩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북목과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런 위험이 있죠.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몸을 자주자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보리도 잠시 쓰다듬어 줍니다. 연필심도 새로 뾰족하게 갈아줍니다. 이렇게 중간에 한번 쉬고 재료들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약간 휴식을 가지고 그림들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죠. 지우개도 뾰족하게 잘라줍니다. 지우개는 무언가를 지우기도 하지만 뾰족한 선을 그을 때도 필요한 연필과 같은 역할을 해주어요. 하얀색 색연필과 같은 역할이죠. 요즘은 샤프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편이지 않고요. 드로잉을 할 때 지나치게 깨끗하게 닦아주거나 또 연필선들을 다 뭉개서 없애주면 회화적인 부분들이 좀 약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화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매끄럽고 테크니컬하게 그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좋아하지 않는 면이 있죠. 아마 저처럼 회화를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감각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공통적일 것 같아요. 매끈하고 새끈하게 그려내는 것들보다는 조금 인간의 흔적이 남아있는 회화적인 선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죠. 연필이라는 재료는 출판을 하기에 그렇게 썩 좋은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필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톤을 이렇게 잡아내기도 어렵고 스캐너가 아무리 좋다 해도 그 많은 디테일들을 모두 건져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포토샵으로 선들을 최대한 잘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렇게 예민하게 끌어낼 수 없는 작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탕색을 100배다로 만들고 그 위에 떠있는 선들을 잘 살려내는 톤을 잡아내는 건 다른 디자이너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작가가 스킬이 굉장히 좋아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늘 그 부분에 있어서 연필 재료를 쓰는 것이 걱정되기도 하죠. 연필뿐만 아니라 색연필도 마찬가지예요. 또 수채화도 그렇고요. 출판 인쇄물에 그렇게 적합한 재료는 아니지만 그 느낌들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연필이라는 재료가 가진 매력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림책을 연필로만 그린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원작과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인쇄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겠죠. 모든 원화의 느낌을 다 살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만큼 테크닉이나 스캐너가 좋아지면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컴퓨터 작업을 선호하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피크닉에서 펼쳐놓고 먹게 되는 음식들이에요. 오늘도 수고한 저의 손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의 그림을 그리고 보리와 산책을 나가고 있어요. 보리는 오늘따라 느리게 쫓아오네요. 왜 그러는 걸까요? 산책이 가기 싫은 걸까요? 자, 오늘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오늘도 그림과 함께하는 하루였어요.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그림 속으로 들어가 봐요. 안녕!